뻔아. 응.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응. 혹부리 영감. 아쟁. 아쟁은 7줄로 이루어진 현악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때부터 전해졌던 당나라의 악기로 활로 줄을 문질러 연주해요. 음색이 거칠게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인성 덕목, 양심, 인성 열기. 노래가 나오는 혹이라고 또 거짓말을 하다니 양심이 없군. 인성사전.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을 양심이라고 해요. 인생전례 사자성어. 동병상련. 한 가지 동, 병, 서로 상. 불쌍히 여길 련. 같은 병에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이에요. 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남들과 다른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턱 밑에 매달린 혹. 살살 걸으면 달랑달랑, 급하게 걸으면 덜렁덜렁. 그래서 할아버지는 혹부리 영감으로 불렸어요. 하루는 혹부리 영감이 지게 가득 나무를 해서 느지막이 마을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산속이 금세 어두워지자 혹부리 영감은 같은 곳만 뱅글뱅글 돌았어요. 아이고 큰일이로세.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 그려. 한참을 헤매던 혹부리 영감은 마침 빈집을 발견했어요. 아이고 세상에, 여기서 하룻밤을 보내야겠군. 혹부리 영감은 방 안에 앉아 흥얼흥얼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였어요. 빈집 마당으로 뭔가가 우르르 들어왔어요. 혹부리 영감이 문에 난 구멍으로 내다보니 우락부락 황소만한 도깨비, 키 작은 난쟁이 도깨비, 눈이 하나뿐인 외눈 도깨비, 몸이 반만 있는 반쪽 도깨비까지 여러 도깨비가 모여 있었어요. 아이고, 여기가 도깨비 집이구나. 영락없이 죽었어. 혹부리 영감은 숨도 쉬기 힘들었어요. 분명 노래소리가 들렸는데. 그러게, 이상하다. 반쪽 도깨비가 방문을 획 열어 젖혔어요. 방 안에는 혹부리 영감이 바들바들 떨고 있었지요. 아하, 영감이었군. 바로 이 영감이 부른 노래였어. 영감, 한 번 더 불러봐요. 혹부리 영감은 덜덜 떨면서도 목을 가다듬었어요. 혹부리 영감이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면 도깨비들이 들썩들썩 어깨춤을 추고 혹부리 영감이 얼쑤얼쑤 노래를 부르면 도깨비들은 벌떡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도깨비들의 잔치는 밤새 계속되었어요. 어느덧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마음이 급해진 황소만한 도깨비가 물었어요. 영감, 그 노래는 어디서 나오는 거요? 노래요? 그야 내 목구멍에서 나오지요. 아니, 영감 노래는 뭔가 다르단 말이오. 목구멍 말고 분명 다른 곳이 있을 텐데. 혹부리 영감은 너무 겁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턱 밑에 혹을 만지작거렸어요. 그 모습을 본 달걀 도깨비가 소리를 질렀지요. 혹이야, 혹. 혹에서 노래가 나오는 게 맞지요? 도깨비들이 눈을 번뜩이며 다가오자 놀란 혹부리 영감은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혹을 내놓으면 금은 보화를 주리다. 혹부리 영감이 대답할 틈도 없이 도깨비들은 방망이를 휙 휘두르고는 혹을 떼어갔지요. 갑자기 부자가 된 혹부리 영감은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 소문을 들은 이웃마을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셈이 나서 병이 났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욕심쟁이 흑부리 영감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욕심쟁이 흑부리 영감은 달걀 하나를 챙겼어요. 그러고는 소문으로만 듣던 도깨비 집을 찾아갔어요. 욕심쟁이 흑부리 영감은 방 안에 앉자 달걀을 호로록 마셨어요. 그러고는 목을 가다듬었지요. 이 정도면 꾀꼬리 같은 목소리였다. 욕심쟁이 흑부리 영감은 집이 떠나가도록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잠시 뒤 우락부락 황소만한 도깨비, 키 작은 난쟁이 도깨비, 눈이 하나뿐인 외눈 도깨비, 몸이 반만 있는 반쪽 도깨비까지 여러 도깨비가 산속 집으로 돌아왔어요. 욕심쟁이 흑부리 영감은 혹을 달랑거리며 도깨비들을 맞았어요. 아이고, 왜 이리 늦게 왔소? 그러자 황소만한 도깨비가 다가왔어요. 영감, 그 노래도 혹에서 나오는 거요? 물론이지요. 금은 보화를 주면 내 혹을 내주겠소. 으하하. 그러자 도깨비들의 얼굴이 무섭게 변했어요. 뭐라고? 노래가 나오는 혹이라고? 우리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 것 같으냐? 욕심쟁이 흑부리 영감은 뻔뻔한 얼굴로 말했어요. 속이다니요. 정말 신기한 혹이라고요. 그래? 그럼 이 혹도 가져가라. 황소만한 도깨비는 욕심쟁이 흑부리 영감의 얼굴에 저번에 뗀 혹을 철썩 붙였어요. 그뿐인가요? 도깨비들은 욕심쟁이 흑부리 영감을 흠씬 두들겼어요. 아이고, 혹부리 영감 살려. 욕심쟁이 흑부리 영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달려 집으로 돌아왔어요. 턱 밑에 혹을 2개나 대롱대롱 달고서 말이에요. 이야기 속 낱말사전. 혹. 몸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살덩어리를 말해요.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흔히 짐스럽고 귀찮은 일을 가리켜 혹이라 부르기도 하지요. 금은 보화, 금, 은, 옥, 진주처럼 값지고 귀한 보물들을 이르는 말이에요. 흔히 금은 보배라고도 해요. 물질적으로 크게 가치 있는 것을 이르는 말로 쓰이기도 해요. 지게, 등에 지고 짐을 나르는 데 쓰는 우리나라 고유의 운반 기구예요. 나무와 지프로 만든 지게는 사용하는 사람의 몸집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길이와 크기를 달리하여 만들어요. 대부분 산에서 사용하는 지게는 다른 지게에 비해 길이가 짧아요. 인생전래 요술 항아리, 혹부리 영감에 담긴 노래 이야기. 기쁘거나 슬플 때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다 보면 기쁨은 더 커지고 슬픔은 줄어드는 기분이 들어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러한 이유로 노래를 즐겨 불렀어요. 옛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 속에 담긴 삶의 모습과 그들의 마음을 알아보아요. 이야기 속 문화 산책. 어야디야 어기어차. 노래에는 신기하고 놀라운 힘이 들어있단다. 힘들 때 노래를 부르면 다시 기운이 솟고 슬플 때 노래를 부르면 어느새 미소가 지어지지. 못 믿겠다면 어야디야 어기어차 노래 한번 불러보렴. 이러 가자 슬슬 슬슬 다려 이러 이히 밥 가는 소리. 강원도 홍천 지방에 내려오는 노동요로 소 2마리를 몰며 농부가 부르던 노래예요. 심자 모를 심자 이 논에다 모를 심자 모 심는 소리. 경상도에 전해오는 노동요로 농부들이 논에 모를 심을 때 불렀던 노래예요. 콩닥콩 찢는 방아 언제나 다 찢고 저녁 마실 갈고. 디딜방아 찢는 소리. 경상도 김천 지방에 전해오는 노동요예요. 어야디야 어기어차 디어로세 가자 어서 가자 어장터로 어서 가세.
노젓는 소리. 전라도 여천 지방에 전해오는 노동요로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가는 어부들이 노를 저으며 부르는 뱃노래예요. 흥겨운 노랫가락 어깨가 들썩들썩. 노래의 힘은 끝이 없단다. 일을 마친 어른들이 설렁설렁 부채질할 때, 동네 꼬마 녀석들이 들과 산으로 뛰놀 때 어깨춤 절로 나는 노래를 하지. 그러다 보면 어느새 힘든 일도 모두 잊고 즐거워진단다. 앞니 빠진 갈가지 언덕 밑에 가지 마라. 붕어 새끼 놀란다. 앞니 빠진 아이. 경상도 의성 지방에 전해오는 동요로 앞니 빠진 아이를 놀리며 부르는 노래예요. 철갱이 꽁꽁 안주발이 꽁꽁 천리 밖에 가면 네 목숨 떨어진다. 붙던 자리 붙거라. 잠자리 잡기. 경상도 경산 지방에 전해오는 동요로 손가락을 세우고 어서와서 붙어라 라고 잠자리에게 으름장을 놓으며 부르던 노래예요. 어깨동무 치동무 가랑잎에 쌓였다. 어깨동무. 강원도 평창지방에 전해오는 동요로 어깨동무를 하고 가다가 땅에 앉으며 부르는 노래예요. 나나나나 산이로구나. 아니 놀고 뭘 할 소냐. 나나니 타령. 바닷가에 사는 아낙네들이 물 바가지를 치고 놀며 부르던 노래예요.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내 앞에 도깨비들이 노래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내 앞에 도깨비들이 우르르 몰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등골이 오싹오싹, 다리가 후들후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 도깨비들이 난데없이 노래가 어디에서 나오냐고 물어요. 자칫 잘못 대답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재치 있게 대답하면 도깨비들 속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어요. 만약 내가 혹부리 영감이라면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도깨비들에게서 노래는 목과 배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도깨비들이 목과 배를 내놓아라 하고 무섭게 달려들지도 몰라요.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대답을 하는 것이 현명한지를 생각해 보세요. 또 혹에서 노래가 나온다는 거짓 대답 말고 더 좋은 대답을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 속 속담사전. 한 번 속지 두 번 안 속는다. 얼씨구 좋네 얼씨구 좋아 어서 빨리 밤이 되거라. 혹되고 금은보화 얻어서 천년만년 살아야지.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혹 팔아 부자 될 생각에 신이 났지. 하지만 도깨비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 속을걸. 알쏭달쏭 논술 산맥. 마음 착한 친구 나 좀 도와주게. 혹을 두 개나 달게 된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이 착한 혹부리 영감에게 하소연했어요. 그러자 착한 혹부리 영감이 도깨비들을 찾아가 부탁했지요. 착한 혹부리 영감이 무슨 말을 했을지 말 구름에 쓰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보세요. 내 친구의 혹을 떼어주게. 그러면 내가 뭐뭐뭐뭐 하겠네. 착한 혹부리 영감이 혹을 두 개나 달게 된 친구를 보고 마음 편할 리 없겠지요. 용기를 내어 도깨비들을 찾아간 착한 혹부리 영감은 도깨비들에게 뭐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혹을 떼어주는 대가로 노래를 가르쳐준다고 할 수도 있고 자기가 가져갔던 금은보화를 모두 돌려주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다양하고 기발한 생각들을 톡톡 꺼내어 이야기해보세요. 이야기 속 작가 생각. 혹부리 영감과 도깨비로도 알려진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전국에 전해오는 설화예요. 부지런하고 착한 마음씨를 가진 혹부리 영감은 도깨비를 만났어도 슬기롭게 대처하여 금은보화를 얻게 되지요. 반면에 욕심 많은 혹부리 영감은 혹 때려 갔다가 혹 붙여온다는 속담대로 지나친 욕심과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오히려 화를 당해요.
실제로 여러분도 부지런하고 착한 혹부리 영감처럼 착한 일을 해서 복을 받았거나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처럼 넘치는 욕심 때문에 혼쭐이 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렇듯 옛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요. 이것은 옛 이야기가 오랜 세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교훈과 감동을 담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이 이 글을 통해 자신이 착한 혹부리 영감에 가까운지 아니면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에 가까운지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글 작가 오주연. 인생 가꾸기. 양심이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을 말해요. 양심에 관한 명언. 양심에 대한 가책의 시작은 새 생명의 시작이다. 바다보다 웅대한 장관이 있으니 그것은 하늘이다. 하늘보다 웅대한 장관이 있으니 그것은 양심이다. 양심은 영혼의 소리이며 정열은 육신의 소리이다. 호랑이와 곶감. 태평소. 태평소는 나팔 모양으로 생긴 우리나라 고유의 관악기예요. 호적, 날라리, 새나비라고도 불려요. 화려하고 강렬한 음색을 지녔어요. 이야기 속 가치사전. 지혜.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해결하는 능력인 동시에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바로 지혜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위기에 처한 자신과 남을 도울 수 있으며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인성덕목, 두려움, 인성열기. 어이쿠 두려워. 이제 난 꼼짝없이 죽었구나. 인성사전. 어떤 대상을 두려워하여 마음이 불안한 느낌을 두려움이라고 해요. 인성전래 사자성어. 대경실색. 큰대 놀랄경 이를실 빛색. 몹시 놀라 얼굴빛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에요. 나무가 울창한 깊은 산속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살았어. 추운 겨울 먹을 게 없자 호랑이는 먹잇감을 찾으러 마을로 내려갔지. 어슬렁어슬렁 마을을 지나던 호랑이가 어느 집 외양간을 보고는 송아지로 몸보신이나 해볼까 하고 입맛을 쩍쩍 다시며 집 안으로 들어섰어. 그때 방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오네. 옳거니 애도 있었군. 그럼 저 녀석부터 꿀꺽? 으흐흐. 아가 어디 아프니? 울지 마라 우리 아가. 착하지 우리 아가. 엄마가 토닥토닥 달래도 아기는 계속 울어댔어. 그만 뚝. 자꾸 울면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그래도 아기는 으앙으앙 울어댔어. 그만 뚝. 자꾸 울면 도깨비 온다. 그래도 아기는 쉬지 않고 울어댔지. 그만 뚝. 자꾸 울면 달걀 귀신 온다. 그래도 아기는 으앙으앙 울어댔어. 그만 뚝. 저기 호랑이 온다. 옳지. 진작에 내 이름을 말했어야지. 내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런데 이게 웬일이래. 오히려 아기는 더 큰 소리로 울어대지 뭐야. 어라, 저 녀석이 호랑이가 무섭단 말이지. 어디 두고 보자. 내 녀석을 꼭 잡아먹어버릴 테다. 가만히 엿듣고 있던 호랑이는 화가 나서 씩씩거렸어. 그때 엄마가 곶감이다 곶감 하며 아기를 달랬어.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야? 곶감 소리에 아기가 울음을 뚝 그친 거야. 곶감? 그게 대체 어떤 놈이지? 갑자기 호랑이는 털이
쭈뼛쭈뼛 서고 다리가 후들거렸어. 여기서 우물쭈물하다가 곶감한테 걸리면 큰 코 다치겠는걸. 그래서 후다닥 외양간으로 뛰어들었지. 후유, 여기 숨어있다가 곶감이 가고 나면 나가야겠다. 그런데 그때 웬 시커먼 녀석이 외양간으로 불쑥 들어오는 거야. 어이쿠, 저놈이 곶감인가 보다. 호랑이는 눈앞이 캄캄해졌어. 게다가 그 곶감이란 녀석이 호랑이 등을 더듬더듬 만지기까지 하네. 아이고, 이제 난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지만 호랑이를 더듬은 것은 소도둑이었어. 이놈 묵직한 게 제법 큰 소인가 보군. 다른 놈은 볼 것도 없겠다. 소도둑은 호랑이인지도 모르고 호랑이 등에 훌쩍 올라탔어. 곶감이 등에 올라타자 화들짝 놀란 호랑이는 곶감을 떼어내려고 정신없이 달렸어. 어흥거리며 달리고 또 달렸지. 어흥 소리에 소도둑도 깜짝 놀랐어. 헉! 이게 뭐야? 소가 아니라 호랑이잖아. 아이고, 난 죽었네. 소도둑은 호랑이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죽자 살자 호랑이 등에 매달렸어. 얼마나 갔을까? 소도둑이 나뭇가지에 걸려 매달리는 바람에 겨우 호랑이에게서 떨어졌어. 휴, 살았다. 하마터면 호랑이 밥이 될 뻔했잖아. 소도둑은 통나무에 난 구멍 속으로 잽싸게 몸을 숨겼어. 등이 허전해진 호랑이는 그제야 한숨을 몰아쉬며 뒤도 안 보고 후다닥 달아났어. 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아. 한참을 달린 호랑이가 잠시 가쁜 숨을 몰아쉬려는데 나무 밑동에서 곶감을 먹던 토끼가 물었어. 호랑이님, 무슨 일로 이리 헉헉거리세요? 호랑이는 곶감에게 당한 것이 분해서 토끼에게 씩씩대며 소리쳤어. 어휴, 내가 간밤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놈을 만나 밤새 고생해서 그렇다. 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놈이요? 그래, 곶감. 곶감을 만났지. 곶감이요? 눈치 빠른 토끼는 속으로 까르르 웃었어. 그러고 나서 호랑이에게 곶감을 떼어냈던 자리에 가보자고 했지. 희죽희죽 웃음이 나는 걸 간신히 참으면서 말이야. 그때 토끼가 나무 구멍에 숨어 잠든 도둑을 발견했지 뭐야. 사람이 있네. 호랑이님, 여기 사람이 있어요. 토끼는 나무 구멍을 엉덩이로 꽉 막으면서 소리쳤어. 사람이라고? 어흥, 안 그래도 배고팠는데 잘 됐다. 어흥 소리에 깜짝 놀란 소도둑이 엉겁결에 토끼의 꼬리를 확 잡아당겼어. 토끼는 엉덩이를 빼내며 소리쳤어. 으악, 토끼 살려. 그런데 소도둑이 어찌나 세게 잡아당겼는지 토끼 꼬리가 그만 쑥 빠져버렸지 뭐야. 꼬리가 아픈 토끼는 그때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지금까지도 눈이 빨갛대. 그리고 꼬리도 그때부터 짧아졌다지 아마. 참, 호랑이는 토끼가 죽을 듯이 울자 곶감이 나타난 줄 알고 냅다 숲속으로 달아나 버렸대. 그 뒤로 마을에는 호랑이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았대. 곶감을 좋아했던 아기는 무럭무럭 잘 자라서 엄마와 행복하게 살았단다. 이야기 속 낱말 사전. 외양간. 시골의 창고나 헛간 등에 소나 말을 키우던 곳이에요. 집 가까이에 만든 외양간은 바닥에 짚을 깔아 소나 말이 쉬도록 했어요. 바닥에 깔아놓은 짚은 농사에 필요한 퇴비로 이용되었어요. 곶감. 껍질을 깎아 말린 감을 곶감이라고 해요. 비닐하우스나 냉장고가 없던 옛날의 곶감은 겨울철에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과일이었지요. 마을. 시골에서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우며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으로 촌락이라고도 불러요.
사람들은 물을 구하기 쉽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마을을 이루어 살았어요. 인성전래 요술 항아리, 호랑이와 곶감에 담긴 무서운 것 이야기. 옛날에는 밤이 되면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만 지냈어요. 사람들은 밤에는 귀신이나 갖가지 무서운 것들이 돌아다닌다고 여겼지요. 옛날 사람들이 무서워하던 것들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옛날 밤의 모습은 어땠는지 살펴보아요. 이야기 속 문화 산책. 우와, 망태 할아버지다. 망태 할아버지 온다. 망태 할아버지 온다. 달도 별도 잠든 깜깜한 밤, 문 밖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기 보세요. 으흐흐, 무서운 귀신도 나타나고, 으히히, 무서운 도깨비도 나타나고, 망태 할아버지도 저벅저벅 걸어오네요. 귀신이 돌아다니는 밤, 사람이 다니지 않는 어둑한 길, 도둑고양이가 지나가며 바스락 소리를 내면 집안에서 듣기에는 귀신 소리로 들릴 수밖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도깨비나 귀신, 그리고 죽은 사람의 영혼이 나타나는 때는 깜깜한 밤일 것이라 여겼어요. 또한 악귀를 물리치는 효험을 가진 팥죽도 동짓날 밤에 뿌렸고 죽은 영혼에게 올리는 제사도 밤에 지냈어요. 밤을 알리는 종소리. 조선시대에는 매일 밤 10시가 되면 28번 종을 쳐서 밤이 되었음을 알렸어요. 이를 인정 혹은 인경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4시가 되면 33번의 종을 쳐서 날이 밝았음을 알렸어요. 이것을 파루라고 했지요. 하지만 이것은 성이나 큰 도시에서만 들을 수 있었어요. 산골이나 시골 마을에서는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밤이 시작된 것을 알았고 날이 밝고 새벽닭이 울면 아침이라 여겼어요. 야간 통행 금지. 옛날에는 촛불이나 횃불 정도의 조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밤은 몹시 어두웠지요.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어두운 길을 다니다가 사고를 당하게 될까봐 밤에 돌아다니는 것을 막았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범야라고 해서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했지요. 밤에 돌아다니면 받는 벌. 인정 이후에 돌아다니면 경수소라는 곳에 갇혀 있어야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곤장도 맞았지요. 곤장은 시간에 따라 10대에서 많게는 30대까지 맞아야 했어요. 심한 경우 관리들에게는 관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형벌을 내리기도 했어요. 몽달 귀신이 나타났다. 문 밖을 보세요. 무서운 귀신이 나타났어요. 귀신은 무서운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전혀 무섭지 않아요. 으흐흐, 뒷간 귀신은 똥오줌 잘 누게 보살펴주고 으히히, 도깨비도 장난치기 좋아하는 익살꾼이죠. 그리고 도깨비와 귀신은 새벽닭이 3번 울면 사라져버려요. 모두 재미있는 옛 이야기 속 주인공들이에요. 뒷간 귀신. 뒷간 귀신은 여자 귀신이에요. 길게 풀어헤친 머리에 똥오줌이 튄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지요. 뒷간 귀신은 매달 6일, 16일, 26일에 변소에 앉아 55자나 되는 긴 머리를 발가락에 걸고 세다가 사람이 들어오면 몸을 쓱 만지며 장난을 쳐요. 하지만 똥오줌 솔솔 잘 누게 해주고 그 똥오줌을 잘 묵혀 거름으로 쓰게 해주는 이로운 귀신이지요. 망태 할아버지. 옛날에는 큰 대나무 망태를 메고 집게를 들고 돌아다니며 종이, 헌옷, 고철 등을 주워다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망태의 크기가 아이 한 명은 충분히 들어갈 만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말썽꾸러기 아이들을 달래는 말로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고 했던 것이에요. 몽달 귀신. 결혼을 하지 못하고 총각으로 죽은 귀신이 몽달 귀신이에요. 얼굴이 달걀처럼 생겼다고 해서 달걀 귀신이라고도 불리지요. 밤에 불쑥불쑥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만 해를 입히지 않는 익살스러운 귀신이에요.
도깨비. 우리나라 도깨비는 장난을 좋아하는 익살꾼이에요. 무엇이든 척척 나오게 해주는 신기한 방망이를 가지고 있어요. 가끔은 그 방망이 덕분에 착한 사람이 복을 받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기도 하지요. 또 지혜로운 사람이 도깨비를 이용하여 부자가 되었다는 옛 이야기도 많아요. 구렁이. 옛날 집의 장독 밑이나 지붕 아래에 살며 불쑥불쑥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하던 동물이에요. 하지만 사람을 해치지 않았어요. 가끔 깜짝 놀랄 정도로 큰 것도 있어서 사람들은 신성하게 여겼어요. 옛 이야기 속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구렁이는 실제로 쥐 같은 해로운 동물을 잡아먹는 이로운 동물이에요. 구미호. 여우가 오래 살면 꼬리가 9 달린 구미호가 된다는 전설이 있어요. 구미호는 예쁜 여자로 변하여 가느다란 목소리로 사람을 홀리지요. 동물의 간을 빼먹으며 사는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면 사람이 된다고 해요.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호랑이와 소도둑은 어떻게 될까요? 등에 타고 다니는 소도둑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곶감이라고 여기며 달리는 호랑이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쓸만한 소라고 생각했는데 무서운 호랑이 등에 매달려 있는 소도둑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호랑이와 도둑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호랑이와 도둑은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착하게 살아야지라며 반성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호랑이와 소도둑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이 바로 정답이지요. 호랑이 등에 탄 소도둑의 입장이 되어 혹은 호랑이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며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 입장에서 바라보는 능력을 키워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훈련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읽는 기술이 길러져요. 이야기 속 속담 사전. 곶감 뽑아먹듯 한다. 모든 농사일이 그렇듯 곶감을 만드는 일 역시 쉽지 않아. 적당히 익은 감을 깨끗이 깎아내고 하나하나 나무꼬치에 꽂아 서늘한 바람에 말려야 하지. 하지만 곶감을 뽑아먹는 일은 어떻겠어? 그 과정에 비한다면 누워서 떡먹기처럼 쉽지. 그래서 애써서 모아둔 것을 쉽게 써버리는 것을 보고 곶감 뽑아먹듯 한다라고 말해. 알쏭달쏭 논술 산맥. 달래는 말쓰기. 호랑이가 장가를 가서 귀여운 아기 호랑이를 낳았어요. 하루는 아기 호랑이가 엉엉 울자 엄마 호랑이는 곶감이다 곶감 했던 아기 엄마가 떠올랐지요. 엄마 호랑이는 아기 호랑이를 어떤 말로 달래줄까요? 빈 곳에 알맞은 말을 써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기라면 어떤 말에 울음을 딱 그칠지도 이야기해 보세요. 우는 아기 호랑이를 달래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활동이에요. 아기 호랑이가 무서워하는 것이나 좋아하는 것이나 맛있는 것들로 달랠 수도 있겠지요. 자기의 입장뿐 아니라 아기 호랑이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무서울지, 어떤 것을 좋아할지 생각하면서 이야기해 보세요. 이야기 속 작가 생각.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호랑이를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소가 크다고 왕노릇할까라는 속담처럼 덩치가 크고 힘이 세다고 해서 항상 무서운 존재는 아닌가 봐요. 호랑이와 곶감 속에서 곶감이 무엇인지 몰라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어리석은 호랑이처럼 말이에요. 또한 토끼처럼 잔꾀로 남을 놀리다가는 오히려 제 발등 찍히는 수가 있다는 것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호랑이와 곶감 이야기는 오랜 세월 사람들의 입을 따라 전해져 오면서 호랑이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낭패를 당하는 존재로 토끼는 남을 골려주려다 오히려 제 꾀에 넘어가는 한심한 존재로 표현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호랑이처럼 큰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현명한 지혜와 지식을 많이 쌓고 토끼처럼 제 꾀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지혜를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글 작가 전현영. 인생 가꾸기. 두려움이란 어떤 대상을 무서워하여 마음이 불안한 느낌을 말해요. 두려움에 관한 명언.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다. 두려움을 이기는 법은 내 자신을 믿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바로 두려움 그 자체이다.